오늘 경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경기 그렇게 재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잘할 수 없어. Take my hand and come with me because you look so fine that I really want to make you mine. 안녕하십니까. 2판 4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옐로카드. 가을 야구의 한가운데 나누는 야구 이야기입니다. 이재국, 이용균, 리쌍과 함께하는 야구 이야기 시간 돌아왔습니다. 두산과 넥센의 준 플레이오프 2차전까지 끝났습니다. 승자는 누가 될까요? 이미 끝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말 조심하셔야 돼요. 야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리버스 스윕을 가면 이제 금요일까지 또 진행이 되겠죠. 예. 뭐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예측을 하시라니까요. 제가 할까요? 네. 지난주 방송 기억하시죠? 와일드카드 시리즈 누가 이기겠느냐. 이용균 기자 자신 있게 먼저 홈런 치는 팀이 이깁니다. 홈런은 SK 브라운이 쳤는데 네. 승리는 넥센이 가져가요. 이후에 두산과 넥센의 경기에서도 홈런 친 팀이 다 졌어요. 참. 그래서 묘합니다. 준 플레이오프 승자는 누가 될까요? 홈런 친 팀. 또 거꾸로 지금 가나요? 지금 두산이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에요. 두산이 그거는 나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리버스 스윕의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진 상황에서 지금은 두산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녹화시죠. 넥센이 이용균 기자가 두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올해도 가을 야구의 추억들이 하나하나 쌓여가고 있습니다. 가을 야구 33년째. 85년엔 가을 야구가 없었으니까요. 34년 프로야구, 가을 야구는 33년째입니다. 영광과 환희, 감동의 순간들 여러분 가슴 속에, 기억 속에 정말 많이 쌓여 있을 텐데요. 그런데 승자가 있으면 패자도 있는 법입니다. 오늘 옐카는 가을 야구의 패배자, 그 눈물에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팬들 입장에서는 2015 와일드카드 시리즈의 마지막 장면, 그 키 드랍 더블, 참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장면이 됐습니다. 그렇죠. 사실 김성현 선수가 쫓아가지 않아도 될 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나주환 들어요. 선수 쪽이 좀 가깝지 않았나? 박정권 선수도 움직일 수 있었던 코스였고, 근데 워낙에 이제 김성현 선수가 스타트가 워낙 좋았고 기세 좋게 달려왔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 이제 충돌 때문에 좀 양보하는 1루에서 모습이었는데 2루를 뛰는 과정에서 나주환 선수 네, 그렇죠. 들어오기면 네. 또 겹칠 가능성도 있고. 이 김성현 선수의 글러브 위치를 보시면 이렇게 몸에 붙어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좀만 이렇게 뻗었으면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경기 끝나고 그래서 이 너무나 좀 아쉬운 패배였잖아요. 그래서 이 승리팀 넥센 쪽을 찾아가지 않고 SK 더그아웃을 내려가 봤어요. 그러시더라. 2009년 한국 시리즈 그 끝내기 홈런 이후에도 최병용 선수를 찾아갔어요. 항상 진 팀을 많이 가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맨날 지니까 예측해서 그 마음을 아는 거지. 그날도 더가 갔는데 정말 다들 아쉬워하더라고요. 김성현 선수는 사실은 말을 못 걸었어요. 눈시울이 뻘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힘내라는 얘기만 하고 보냈는데 SK 선수들 정말 열심히 했고 정말 잘 싸웠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뭐랄까요? 그러니까 SK는 사실은 포스트 시즌 한 경기만 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앞에 수많은 경기들에 그렇죠. 가을 야구를 이미 어마어마하게 치고 한 대여섯 경기를 거의 포스트 시즌처럼 치르고 준 왔기 와일드카드를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그냥 가을 야구 한 경기 진 팀이 아니고 정말 이제 다 쏟아붓고 이를테면 한국 시리즈 7차전에 진 느낌? 뭐 이런 느낌의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실책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렇죠. 실책으로 그 어떤 아픈 기억으로 SK의 2015년 모든 야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뭔가 실수로 끝나는 그런 장면들 가을 야구에 보면 꼭 있어요. 사실은 마지막 장면은 아니더라도 중간중간에도 그런 장면들이 있고 그것들이 당사자에게 정말 큰 아픔으로 남아있고 또 팬들도 그 부분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건 좀 잊혀지고 영광의 순간 뭔가 짜릿한 순간만 남는 느낌이 있어서 오늘은 저희가 그 잊혀졌던 기억들 하나하나씩 좀 복원해보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옛날 기억하면 또 우리 또 최근 거는 잘 기억이 안 나죠. 그 끝내기 실책이 나왔으니까 역대 끝내기 실책 포스트 시즌에서 그걸 한번 이야기를 오비의 외국인 선수 98년에 그 에드가 캐셀에서 제가 오비 팬 시절에 그러니까 LG랑 경기였을 거예요. 준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그 8대8 통쯤에서 연장에 돌입했는데 김재현 선수의 타구를 뒤로 빠뜨리는 알까기라 그러죠. 예. 제가 그때 복학생 1학기였는데. 네. 아, 그러면서 이제 그게 첫 끝내기 실책이었고 LG가 그 상승세를 타서 2차전까지도 대승을 거두고 다음 시리즈를 진출하는. 근데 두산으로서는 그 아픔이 굉장히 오래 갔었죠. 캐슬에서 뭐 그때 외국인 선수 최초의 이제 외국인 선수 제도 도입했던 98년 해니까 첫 해였으니까. 타이론 우즈하고. 타이론 우즈와 에드가 캐셀레스. 예, 예. 예. 그 오비 팬들은 아마 그게 기억이 많이 나실 것 같고.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캐세레스 실책에 좀 감춰진 얘기들이 있어요. 나중에 두산 관계자에게 들은 얘기인데 캐세레스 선수가 9회 끝나고 손목이 굉장히 아프다고 그랬대요. 글러브를 낀 쪽 손목이. 근데 그때만 해도 이 외국인 선수 제도가 있지만 지금처럼 이제 통역이 완벽하게 갖춰진 야구를 잘 아는 통역이 있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어서 그 당시에 이제 9회 끝나고 캐슬레스가 들어왔는데 손목이 아프다고 했는데 그 당시 통역이 없었대요. 그래서 지금이야 이제 외국인 선수가 오랫동안 이야기를 안 하고 하니까 대부분 분위기 몰고 아는데 그때 뭐 캐슬레스가 뭐라고 하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은 거죠. 의사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시간도 없고 일단 수비를 나갔는데 거기서 실책이 벌어졌죠. 2012년 준플레이오프 4차전 이것도 역시 두산인데 그때 아마 뭐 기억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두산 양의지 선수가 3루로 이제 그 롯데하고의 네. 경기였는데 박준수 선수가 3루로 뛰는 순간에 끝내기 악송구를 저지르면서 사직구장. 그렇죠. 네. 사직구장에서 그게 아마 기억이 나실 건데 어제 이상하게 그게 끝내기 실책 연속 그냥 오비하고 두산 그 경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SK 김승현 선수가 동참을 하게 되는. 많지는 않았군요. 끝내기 그렇죠. 실책이라는 게. 네네. 사상 3번째니까. 예. 네. 사실 끝내기 실책 뭔가 결정을 짓는 장면에서 나온 그 순간이었기 때문에 기억에 많이 남지. 그 중간에 결정적인 실책 때문에 뭔가 흐름이 확 넘어갔던 빌미를 줬던 그런 장면들도 종종 있었어요. 그럼요. 공을 이제 떨어뜨리는 실책. 이거는 그 한국 시리즈에서도 종종 나오는 그런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예. 공과 함께 피가 막 쏟아졌던 날 그 얘기하시려고 하죠. 그렇죠. 뭐 이영 기자, 그거는 이영 기자도 잘 기억을 하실 것 2004년 같아요. 한국 시리즈 9차전. 9차전 그죠? 생각하기 싫어요. 그날 경기는 정말 비가 왔다. 엄청나게 쏟아지는 가운데 중단이 됐다가 덜 그쳤는데도 일단 강행을 하고 더 이상 못하는 상황인데도 어쨌건 끝까지 경기를 해서 이 그라운드에 물웅덩이가 있어서 한국 야구 역사의 길이 남을 장면이죠, 사실. 땅볼을 때리면서 네. 굴러가지 않는 상태에서도 어쨌건 경기가 치러졌었는데 그때는 리그 최고 유격수라고 했던 박진만 선수가 평범한 내왔던 공을 이 빗물인지 공인지 구분을 그 못하는 박지만 선수가 나중에 이야기했는데 이 모자를 챙겨 쓰면 이렇게 정면으로 볼 때는 비가 와도 그래도 어느 정도 수비를 하는데 가려주니까. 그때는 순간에 이제 고개를 드니까 거기에 공보다 빗물이 더 크더래요. 이만한 게 눈에 떨어지니까 그 도저히 볼 수가 없는 폭우가 쏟아지니까 거기서 잡을 수가 없었다. 그래 사실 시리즈가 끝나는 그 장면이어야 되는데 그걸 놓치면서 다시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그게 만약에 진짜 시리즈가 엎어졌다 그러면 그 엄청난 저기 히드라프트 볼이 나올 수 있는 그 장면에서 저는 그 경기도 역시 끝나고 삼성적 더가웃을 갔었는데요. 오래됐구나. 10년도 더 된 일인데 그때부터 그러고 다녔어요. 네. 그때는 사실은 그 앞서서 이제 강명호 선수가 대주자로 나왔다가 그렇죠. 타구 때 앞선 주자가 3루에서 멈췄는데 2루 베이스를 돌았다가 그거 벌써 열카에서 몇 번째나 한 3번째 나온 것 같은데 그 얘기. 폭주 기간차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경기 종료 직전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강명호 선수가 충격적인 아웃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3루 더가웃 복도에서 혹시 대타 아직 이제 라이너맨 살아 있으니까 그때 줄여서 당한 게 8이었으니까. 혹시 타석에 들어올까 싶어서 정말 열심히 방망이를 휘두르는 장면이 기억이 나거든요. 눈가에 눈물이 글썽인 상태에서 방망이를 휘두르는데 이 방망이를 꼭 갚겠다는데 이제 거기까지 오지 않았고 결국은 경기가 끝났어요. 뭐 강명구 선수의 뭐 폭주 기관차 이야기 나왔으니까 2000년대 야구를 보신 분들은 이제 그게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고 1993년 삼성과 LG의 플레이오프 거슬러 올라가네. 네, 많이 거슬러 올라가네요. LG 전성기 시절에. 네. 93년 삼성하고 LG가 붙었는데 그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1차전은 삼성이 잡고 잠실에서 했거든요. 2차전에서 LG가 2대3으로 뒤졌는데 9회였어요. 마지막 이제 공격에서 윤찬 선수라고. 생각났다. 윤찬. 야. 아마 올드 팬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풍선껌을 이만큼씩 불고 하던 윤찬 선수. 윤찬의 만세 사건. 네. 근데 거기서 이제 2대3으로 뒤진 이제 9회 말 선두 타자 김명직 선수가 이제 우전 안타를 치면서 이제 찬스를 잡아가지고 했는데 윤찬 선수가 대주자로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타구가 이제 최훈재 선수가 우익수 플라이를 쳤는데 맞는 순간 너무 잘 맞았기 때문에 맞아요. 라인 드라이브 타고 성으로 윤찬수가 뒤도 안 돌아보고 달리면서 갔는데 그때 3루에 이종도 3루 예. 코치가 돌아가는 신호도 있었는데 혼자서 막 만세를 부르면서 큽니다. 쭉 받습니다. 쭉쭉 받습니다. 끝내기가 되느냐. 펜스 근처. 잡았습니다. 그러나 1루에서 뛰었던 1루에서 아웃입니다. 윤찬 볼 타구를 잘못 봤습니다. 이건 완전히 보네트 플레이예요. 투아웃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비슷한 장면이 그 지난해 준플레이 오프에서 나왔잖아요. 네. 대주자 문선재 선수가 타구가 떴을 때 주저없이 3루까지 돌아서 홈까지 들어왔는데 그 공을 저 장면인데요. 박민우 선수가 놓치는 바람에 완전히 제2의 윤천이 될 뻔했던 문선재 선수가 결정적인 득점을 올리는 그렇죠. 상황으로 바뀌었죠. 그 1차전에 NC가 작년에 실책 3개를 범하고 2차전에서도 2개를 범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NC다운 야구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끝났는데 작년에 사실 그 김경문 감독이 올 시즌 마지막 그 경기 이제 마이크를 잡고 인상적인 게 팬들이 좀 많이 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멘트를 했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맞아요. 작년에 처음 이제 NC가 이제 홈에서. 홈시즌을 하는데 마산에서 하는데 LG 팬들이 다 그냥 점령을 해버렸으니까 오히려 LG 홈구장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나중에 NC 코치들이라든지 선수들이라든지 프런트 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그거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압박감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막 LG의 그 응원 함성이 구장을 꽝꽝 울리는데 그런 상황에서 실책들이 NC가 작년에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작년에 경험이 있으니까 올해는 또 이제 더 좋은 준비들을 하겠죠. 네. 박민우 선수 뭐 그 장면도 박민우 선수를 더 강하게 단단하게 만든 계기가 됐을 것 그럼요. 같아요. 예. 네. 시간 여행 좀 더 해보세요. 더 해볼까요? 아예 그냥 네. 원년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저 프로야구 사상 최초의 이제 한국 시리즈를 벌였던 1982년 이것도 정말 그 오비와 삼성의 네, 한국 오비의 시리즈. 삼성의 사실 한국 시리즈.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억하기 눈물 하면은 이선희 선수를 생각하죠. 이선이 그 마지막 말로 없는 경기에서 맞죠. 김유동 선수에게 말로 없는 말로 맞고 없는 9회 말 마지막 이제 공격이 남았는데 사실상 뭐 7대 3으로 스코어가 벌어져 버렸으니까 뜨거워도 못 들어가고 그 벤치에 앉아서 불펜 옆에 거기서 이제 쭈그리고 앉아 우는 그 장면이 지금도 선명한데 사실은 그 삼성이 우승을 놓친 거는 그게 아니라 4차전이었거든요. 4차전에서 그때 이제 1승 첫 1승 경기, 1패. 무승부 첫 경기 무승부하고 그다음 2차전에 삼성이 잡고 3차전을 오비가 이기면서 이제 1승 1무 1패가 돼가 4차전이 정말 중요한 상황이었죠. 그렇죠. 예. 근데 이거 4대 2로 앞서고 있다가 4대 4 7회에 동점을 허용을 하면서 2사 1, 2루가 됐어요. 근데 거기서 김우열 선수가 쳤는데 그 마운드 그 투수 포수 사이에 마운드 위에 높이 뜬 내야에 높이 뜬 플라이였는데 이만수 선수하고 포수 이만수하고 투수 황기봉 선수가 서로 잡겠다고 콜 플레이도 안 하고 둘이서 달려오다 충돌을 해가 그걸 떨어뜨려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투아웃이었으니까 일단 그렇죠. 주자들은 맞겠네요. 냅다 달리는 그렇죠. 거고. 그러면서 그날 경기가 역전이 되면서 삼성이 내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삼성이 어떻게 보면 한국 시리즈 우승을 못한 그 저주가 계속 이어진 거거든. 아니, 사실 가을에 눈물하면 20세기의 삼성 라이온즈 또 20세기 그러니까 물론 99년에 우승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했지만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의 빙그레 이글스 빼놓을 순 없잖아요 또. 그러니까. 예. 또 어떤 장면들 기억에 남으세요? 예. 저는 그 의외의 한 방을 맞고 눈물을 흘렸던 물론 이선희 선수도 있었지만 투수들도 눈물 네, 많이 흘렸죠. 투수들이 계보들이 좀 있잖아요. 94년 한국 시리즈에서 태평양 돌핀스의 김홍집 선수 김홍집 선수도 기억이 납니다. 예. 1차전에 정말 기가 막힌 호투를 했고 9회까지 완투를 했고 10회 대타였잖아요. 네, 김선진 선수에게 한 방 얻어맞으면서 결국은 그 시리즈를 그냥 4패로 그렇죠. 내줬던 통안의 한 방. 그 계보를 잇는 투수가 또 저기 2002년 LG의 최원호 선수. 최원호 선수가 또 최원호 많이 선수. 기억되죠. 네. 그 삼성이 6대 9로 뒤졌었죠. 9회에 6차전에 네. 거기서 이승엽 선수가 이상훈 선수한테 동점 3점 홈런을 때리면서 이제 사실 그게 7차전까지 가는 거의 분위기였는데 그게 이제 동점이 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LG가 투수를 최원호 선수로 바꿨는데 다음 타자가 마영 선수 우타자이기 바깥쪽 때문에 공 잘 들어갔는데 우리 그렇죠. 밀어쳐서 바로 넘겨버리고. 3구째 바깥쪽 직구를 2루 쳐서 끝내기 홈런.
그때 최원호 선수가 마운드에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했던 그 장면도 하나의 그 가을의 추억을 더듬을 때 명장면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우승이 삼성의 역대 한국 시리즈 첫 번째 우승이었고 그렇죠. LG의 역대 마지막 한국 시리즈 현재까지. 그렇군요. 예. 그때 최원호 선수가 그 마운드에 주저앉아 있던 그 모습이 그 전 해에 2001년 월드 시리즈에서 김병현 선수가 뉴욕 양키스 하고 4차전, 5차전에 연속 홈런을 맞고 스카프로셔스 그렇죠. 데릭 오차전. 터 에런 분에게도 맞았고 에런 분에게 몇 개를 맞았죠? 3개 정도 맞았는데 예. 그래서 그 최원호 선수가 주저앉아 있던 그 모습하고 그 전에 김병현 선수가 주저앉아 있던 모습 그것도 사실은 그 오버랩이 되면서 했고 그때 그 공 3개로 이제 패전 투수가 됐는데 그건 끝내기로 지금도 기록으로 최원호 선수 예. 뭐 지금은 해설위원으로. 물론 수비하는 입장에서 잘 못해서 실수해서 뭐 홈런 맞고 실책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타자들도 못 쳐서 기대를 잔뜩 팬들이 했는데 팀에서도 했는데 못 쳐서 참 원흉으로 주목받고 가을 야구 울렁증 가지고 있는 뭐 두산의 김현수 선수도 대표적이다. 2007년, 2008년 진짜 아무것도 못하다가 겨우 2009년에 홈런 하나 쳤는데 플레이오프에서 그 뚜껑 물론 CF로 뚜껑 라면 CF로 뭐 아름답게 승화가 되긴 했지만 우체 취소로 그냥 날아갔던 예. 그 기억이 있는데 김현수 선수가 특히 2008년 그 SK하고 그 5차전에 마지막 주인공이었잖아요. 그 0대2로 뒤진 이제 9회 마지막 1-3말로 찬스가 왔는데 거기서 최병용 선수 상대로 초구를 때려가지고 1, 2, 3 그러니까 투수, 포수, 1루수로 이어지는 그 마지막 끝내기 병살타. 기억에 그 앞선 타석에서도 병살타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김현수 선수가 그래서 쭉 보니까 역대 포스트 시즌 최다 병살타 부분에서 지금 2위에 올라 있는데 그 1위가 홍성훈 선수. 홍성훈 선수는 경험이 많고 경기수라도 많은데 지금 한 개 차이로 지금 그래서 둘이 친한가 보다. 그렇게 가는데 김현수 선수가 그 준플레이오프 때 이제 2차전에 앞서가지고 드가웃에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1월 하더라고요. 경기에, 네, 1월 경기에 뭐 점퍼를 입고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요. 1차전에서 미리내기 볼넷에서 동점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초구 안 쳤다고 나. 그러니까 김현 선수가 그 2007, 2008년 한국 시리즈에서 굉장히 이제 SK에 꽁꽁 묶이면서 어려움을 겪었고 말씀하신 대로 2009년에 홈런을 때렸는데 경기가 취소되고 그리고 2013년 한국 시리즈 때는 김현수 굉장히 잘했거든요. 네. 굉장히 잘했는데 기억이 별로 없어. 팀이 져서 지는 바람에 네, 삼성이 그러다가 옆에서 뒤집히는 신경을 바람에 내줘서. 게다가 그 마지막 뒤집히는 순간 김현 선수가 이제 대기 타석에 있었어요. 경기가 끝나기 직전에. 맞아요. 네. 결국 김현 선수까지 타석에 돌아오지 않고 경기가 끝났고 삼성 선수가 세리머니 하는 장면을 대기 타석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눈물 이야기를 또 하다 보니까 뭐 투수 이야기, 야수 이야기, 뭐 타자 이야기 다 했는데 감독 이야기 안 할 수 없죠. 감독 이야기 하자면 김영덕 감독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 결국 그 김영덕 감독은 82년 오비 감독으로서 그 우승이 유일한 우승이었죠. 그렇죠. 결국엔. 원년 최초의 한국 시리즈 우승 감독이었는데 그걸 이제 가지고 계속 이제 명감독으로 페넌트레이서는 뭐 굉장히 운영을 잘했지만 한국 시리즈에서 무려 6번이나 준우승을 하는 삼성 그런 비운의 시절, 빙그레 시절 삼성 시절의 그런 비운의 감독이었죠. 최다 준우승 감독으로 지금 그렇죠. 기억에 남겠네요. 최다 준우승이고 네. 최다 패고 한국 시리즈 뭐 최다 패인데 너무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보고 계실지도 몰라요. 네, 12승 25패를 했으니까 승률이 3할 2푼 4리더라고요. 가을에서는 가장 많이 눈물을 흘렸던 그런 남자였고 또 감독 이야기를 하자면 한 분 딱 또 떠오르는 분이 계신데 정동진 감독. 네. 그 정동진 감독 본인 스스로 그래요. 한국 시리즈에서 빵승 8패 감독은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4연패, 1승 네, 못하고 맞아요. 4연패를 그것도 LG한테 삼성 감독 시절 1990년에 삼성 감독을 맡아서 한국 시리즈까지 무대까지 둘 다 올랐거든요. LG네 상대가. 그렇죠. 예, 뭐 본인의 이제 아픈 과거를 이야기할 때 지금 농담처럼 이야기를 하죠. 예,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오늘 이 패자와 눈물을 조명했던 열카 한 줄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가을의 눈물은 역시 2009년 차변용 선수의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보다 훨씬 덩치 큰 차변용 선수가 더그아웃에 앉아 있었고 뭐라 위로의 말을 건네야 될까를 고민하던 끝에 결국 이제 등만 쓰다듬어졌는데 그때 차변용 선수의 글러브에 손을 넣었던 기억 그 감촉이 아직도 생생해요. 굉장히 뜨거운 글러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싸늘하게 식어서
이 축축함,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을 거예요. 그 글러브의 느낌이 아직도 생생한데 모든 패배자는 잘못한 것이 아니라 단지 졌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비난의 대상이 아니고 위로의 대상이 되리라는 것. 이번 가을에도 많은 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야구 팬들이나 야구 관계자들한테는 가을이 잔인한 계절이다, 눈물의 계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승자의 환호와 또 박수를 또 보내야 되겠지만 패자에게도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이 가을에서 정말 이기고 싶었지만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분들에게도 좀 따뜻한 격려의 박수를 보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 열카는 가을 야구 그 패자와 눈물에 주목해봤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을에 눈물 흘릴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선수와 팬들도 있다는 점 내년에는 꼭 야구 팬들 좀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좋은 댓글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3분을 뽑아서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있는 가을 야구 어떤 아픔의 주인공, 눈물의 주인공 댓글 말머리에 담아주시면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인 KBO 공인구에 받아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쌍과 함께했던 시간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옐로카드 야구 이야기의 깨알 같은 코너입니다. 야구 이야기하는 훈남 오빠 맞나? 이창섭과 함께하겠습니다. 아니 패션이 나날이 진화하는 것 같아요. 이거 원래 있던 옷인데 야구 점퍼에서 이번엔 가죽 점퍼로. 저 야구 점퍼가 너무 이제 비난을 받아가지고 가죽이 맞는지 안 맞는지 라이터로 불을 한번 붙여. 가짜예요. 오늘 아니 지난주에 이창섭 씨가 그 공헌했잖아요. 네. 그 각 팀별로 한 시즌 특색을 잡아서 네. 정리하겠다. 네. 오늘 그거 하는 건가요? 네, 그거보다는 일단 시기 자체가 워낙 또 포스트 시즌 여기가 뜨겁잖아요. 그리고 좀 포스트 시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럼 어떤 얘기인가요 오늘 포스트 시즌 관련해서? 단기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투수 노름이잖아요 야구는. 그렇죠. 네. 투수 노름인데 이제 세밀한 플레이가 좀 더 강조되는 경기잖아요. 내가 잘하는 것보다 그렇죠. 못하는 걸 실수를 줄이는. 그렇죠. 네. 당연한 플레이를 잘 처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수비나 그런 주루 같은 부분이 더 중요시 되는데 오늘 따져본 건 이제 수비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거 근데 뭐 일반적으로 뭐 실책수 같은 거 따져보면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실책수를 따져봤는데요. 종국을 찌르시니까 제가 할 말을 페널티 잃었네요. 레이스 실책 개수 딱 그냥 뭐 몇 번 돌리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준비한 순서가 있으니까 기다려 주시고. 알겠습니다. 예. 네. 일단 실책수부터 차근차근. 네, 일단 실책수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NC가 일단 1위예요. 가장 적다. 네. 예. 83개더라고요. 83개라고. 예. 네, 알겠습니다. 83개 혹은 83개. 죄송합니다. 예. NC가 83개로 실책이 이번 시즌 가장 적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기아가 84개였고요. 음. 또 가장 많은 팀이 이제 역시 KT가 가장 많더라고요. 네. 일단 100개는 넘었겠네요. 그렇죠. 118개인데요. 118개. 네. 이게 발음상이 참 어렵네요. 예. 네, 그런데 이제 롯데가 그 다음으로 가장 많았고 또 포스트 시즌에 오른 팀 중에 가장 많은 팀은 넥센이었습니다. 넥센이 몇 개나 했나요, 이번 시즌에? 110개이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책만으로는 이제 팀 수비력을 따지기가 좀 무리가 있다라는 게 현재의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과감하게 도전하다가 수비를 못했을 때 그것도 실책으로 잡힐 확률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네. 이제 NC 이루수 박민우가 올해 저지른 실책이 11개인데 NC 이루수 테임즈는 4개예요. 네. 그러면 과연 테임즈의 수비력이 박민우보다 나았다고 할 수가 있는가는 좀 무리가 있잖아요. 테임즈 무시하는 발언이네요, 이건. 아니요, 일단 각 네. 포지션마다 수비력을 요구하는 게 다르니까. 농담에 너무 정색하게 받지 말고. 제가 지금 바빠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하는 차원에서 나온 지표가 있어요. 이게 그게 DER이라는 건데, DER. 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요. 네, 이게 요즘에 좀 많이 쓰이더라고요. 수비 효율 지수죠. 네, 쉽게 설명하면 그렇죠. 네. 네. 얼마나 각 팀의 수비진들이 인플레이된 타구를 안전하게 다 처리를 했는지를 따져볼 수 있는 지표인데요. 그걸 다시 따져봤더니 좀 뭔가 결과가 달라지나요?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1위가 역시 NC였습니다. 네, 6할 7푼 8리로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게 메이저리그하고 비교해도 좀 메이저리그에서 DER 가장 높은 팀이 보통 어느 정도 나오나요, 지수? 거의 이 수준 나오는데 7할 뭐 네, 안팎인가요? 7할 때 정도 나오는데 네. 올해 아마 가장 높은 팀이
이제 토론토일 거예요. 지금 공격으로 되게 정평이 나 있는 팀인데 그 팀이 수비도 굉장히 좋아요. 네. 제일 낮은 팀은 KT, 또 6할 2푼 3리인데 역시 실책 1위 실책 꼴찌가 DER도 좀 그대로네요. 위치가 하더라고요. 네. 위치하는데 2위가 좀 놀랐습니다. 제가 하나가 2위에 있더라고요. 한화가 2위예요. 네, 6할 7푼 2위로 2위에 있는데 꽤 높네요, 한화도. 하나가 확실한 타구를 잘 처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있는데 그래서 이게 하나의 수비력이 정말 좋아졌는가를 또 따져봤습니다. 제가 지난해 거를 구해봤어요. 좋아졌더라고요. 지난해가 6할 2푼 9리인데요. 상당히 많이 올라갔네요. 네, 역시 연습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수비는 그렇죠. 확실히 연습량에 비례한다는 게. 그리고 이제 포스트 시즌 진출 팀 중에 가장 낮은 팀이 역시 넥센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부분이 넥센은 작년보다 DER은 더 좋아졌습니다. 실책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포스트 시즌 경기도 제가 한번 복귀를 해봤는데 실책을 3경기 중에 2개를 했더라고요. 와일드카드 시리즈와 네. 현재 준 플레이오프 2경기 치른 상황에서. 근데 그 2개의 실책 전부 다 실점하고 다 관련이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특기할 만할 것 같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수비력을 따져보고 단기전에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마운드의 전력이나 또 베이스 러닝을 봤을 때는 역시 NC가 좀 단기전에서 일을 낼 수 있는 팀인 것 같아요. 아, 이제 단기전에서 위협적인 요소들은 다 갖추고 있고, 이렇게 수비가 좋고 적극적인 주루 플레이, 네. 뭐 도루도 상당히 많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일단 투수력도 나쁘지 않고 가장 좋아요 리그에서. 포스트 시즌 이제 경험도 좀 쌓았잖아요. 이제 NC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NC랑 붙게 될 팀들은 어느 정도 좀 긴장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 가을 야구 한가운데 이 가을 야구에서 가장 변수가 될 만한 부분을 제대로 콕 집은 이창섭의 숫자 노름이었습니다. 준 플레이오프 승리팀은 어디? 저는 뭐 두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섭의 예측 과연 어떻게 될지 네. 곧 밝혀지겠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스케줄이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제가 또 갑자기 썼네요. 나 때문은 아닌데 왜 나를 이렇게 비밀기는 거야? 레이저 사- 요즘 새벽 근무가 많아서 제가 좀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토론토랑 텍사스 중에서 누가 이길까요? 저는 텍사스를 꼽았는데요. 다들 토론토 이길 거라고 그러던데. 야, 이거 이창섭 발딱 쓰는 거 이거 텍사스 올라가면? 당사자는 어떤 마음일까요? 저 출첵해서 그 주인공 중에 한 명 제가 좀 잘 아는 선수가 있는데 연결이 되지 않아. 저기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 벅셔 월터 감독. 브랜드. 아, 밥 브랜드. 그렇죠. 쇼월터는 이제 김정일 선수 데뷔할 때 감독이었죠. 미국 야구 제잘 몰라요. 저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니라는 그런 뭐 유명한 문구도 있지만 미국에 갑자기 그 얘기가 갑자기 여기서 왜 나오지?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를 따라 아니 그거 아니야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 아니 아니야? 나는 야구 때문에 운 적 있으세요? 많이 울었죠. 보고 싶어서 울고 겨울 되면 그리워서 울고